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지탱할 퇴직연금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수십 년간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 무려 400조 원이 넘는 거금이 지금 금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금고가 돈을 불리는 대신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자만 내놓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 퇴직연금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해야 할 소중한 자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자산을 깨워 우리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퇴직연금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고 기금형 도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흔히 3층 탑에 비유됩니다. 1층 기초연금, 2층 국민연금, 그리고 3층이 바로 퇴직연금이죠. 이상적으로는 이 세 기둥이 튼튼하게 노후를 지탱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냉정한 통계 수치로 뒷받침되는데요.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소득은 전체 평균 소득의 약 88% 수준이지만 한국은 고작 66%로 최하위권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악명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후 소득 중 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OECD 평균은 56.5%에 달하지만 한국은 불과 17.0%에 그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비중은 52%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데요.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서글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 가입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OECD 연금 통계에서 아예 제외될 정도라고 하니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한국의 퇴직연금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쓰는 관행이나 잦은 중도, 인출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김태일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이 바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수익률이 낮으니 아무리 오래 연금으로 받아도 금액이 너무 적고 차라리 목돈으로 받아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수익률 격차는 충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연평균 수익률은 7.63%에 달했죠. 특히 2024년에는 국민연금이 15.00%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흔히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이라는 통념과는 정반대로 민간 금융기관이 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보다 훨씬 저조한 성과를 낸 것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2조 원을 넘어섰고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버금가는 보험료율로 쌓여가는 막대한 자금이 이렇게 낮은 수익률에 방치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김 교수는 낮은 수익률의 원인을 금융기관과 가입자 간의 뿌리 깊은 정보 비대칭성에서 찾습니다. 가입자는 어떤 상품이 좋은지 알기 어렵고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노후보다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 더 초점을 맞추기 쉽다는 구조적인 문제죠.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있는 현실도 이러한 문제를 방증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현재의 계약형 구조로는 낮은 수익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기금형은 별도의 전문 수탁법인이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 성과를 가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죠. 기금형 도입 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기금형 도입 검토를 포함시켰고 지난 3월에는
한국형 기금형 모델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이 출범하여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기금형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4월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입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공적인 기금형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 영리기관의 참여 범위와 관리 감독, 기금의 대형화와 통합 방안, 그리고 집합적 DC와 같은 운용 모델 선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일 교수는 기금형 도입 시 벤치마크 수익률을 최소한 국민연금 수준, 즉 7% 이상으로 설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부럽지 않은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푸른 씨앗처럼 공공의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금이 낮은 수익률에 묶여 우리의 노후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기금형 개혁을 통해 이 잠자는 거금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기금형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지만 우리의 노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적 관심을 모아 최선의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인 노후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금형 개혁 논의에 더 많은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위한 알찬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